네, 안녕하십니까. 도읍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정경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의 IP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2회차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식재산권이 어떤 것이냐, 어렵게 생각하실 건 별로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지식 활동에 의해서 창출된 자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다. 우리가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 우리가 아이디어를 권리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집에 살 때 등기 없이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를 등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발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특허를 하는 걸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특허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상표권을 받게 되실 거고, 어떤 물건의 외관을 만들었다 그럼 디자인권으로 이제 보호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창작물들, 창작적인 권리는 우리가 저작권으로 이제 보호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상표, 저작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권리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럼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발주자들, 내가 어떤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어,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멋진 상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누가 비슷하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 것이다. 또 이제 NEP나 NET 같은 인증제도, 그 외에도 요즘은 이제 특허를 갖고 있으면은 신보나 기보 같은데 보증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특허받은 무슨 빵이다, 특허받은 무슨 제품이다라고 그 홍보에 썼을 때 마케팅 효과도 좀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어떤 그 물건을 뺏어가기는 좀 어려운데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뺏어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무형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특허권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되게 조금만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를 침해한다든지 특허를 만든다든지 보다도 상표나 저작권, 디자인권 쪽에 대해서 니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허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특허는 어떤 발명이 이루어지고요. 그 발명을 내가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누가 동일하게 빵을 만들 수 없다라든지, 기계를 이용해서 커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역시 그 기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걸 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특허를 받고 특허를 이제 행사하겠다라게 되는 거고요. 침해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침해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별도로 인정이 되겠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특허로 받느냐? 레시피, 어떤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화학 물질, 물질의 제조법, 어떤 구조, 아주 그냥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옷걸이에서 바람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런 걸로 특허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어쨌든 특허를 받게 되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특허의 장점은 이미 우리가 등록이 된 이유라면은 당연히 권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침해 죄도뿐만이 아니라 가압류 같은 걸 걸어가지고 너가 특허 침해품 만들어? 그럼 우리가 그냥 압수해버릴 수도 있고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그리고 무조건 너 매출 10% 우리한테 넘겨,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대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라면은 역시 비밀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공개될 수 있다는 거니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시피를 특허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내 레시피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특허라는 제도 자체가 남들이 몰랐던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발명을 공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서 우리가 독점권을 줄게, 이런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만 돼요.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상대방의 특허 침해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제가 빵의 레시피를 특허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레시피를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지 우리 공장을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입증하는 것이 다 특허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특허 침해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특허가 꼭 반드시 유효하기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작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작권은 어떤 거냐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게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다.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밖에 공개를 했다, 우리가 포스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런 걸 했으면은 이건 너네만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그 순간부터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상 유튜브를 찍었다, 유튜브를 밖에 배포했다, 배포하지 않았어 창작 시부터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배포한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저작권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별도의 절차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거고 발생한 걸 입증하기 우리가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대로 저작권이 된 거지, 반드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뭘 보호하느냐,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이거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배포하면 당연히 침해입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글을 썼어요 했을 때 이거를 카피해서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당연히 침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게 만들었어, 약간 컨셉이 좀 비슷해, 이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침해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UI를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무단 복제 배포가 아니라 표절의 영역이죠. 표절이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항상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침해다, 이 경우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작권이 침해가 되려면 일단 저작물이어야 돼요. 창작한 것이어야 되고요. 밖으로 배포된 것이어야 되지, 내적인 생각 이런 걸로는 저희가 저작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가장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사진입니다. 네, 자연물의 사진. 마이클 캔다라는 사람이 강원도 그 솔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는 이름이 속섬이었는데 이 마이클 캔다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이름을 파인트리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솔섬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하게 찍어서 사용을 했고, 대한항공에서도 비슷하게 촬영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사진 작가 하시는 분들 생각은 이걸 똑같이 사진 촬영을 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또 광고를 하시는 분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자연물인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클 캔다도 억울하니까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었고요.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거 침해 아니야? 라고 정리를 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자연물이라는 거죠. 자연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거를 제가 가가지고 마이클 캔다가 뭐 나무를 새로 심었다든지 이거를 위해서 뭐 뭔가 조작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거를 사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이 자연물 자체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한 어떤 셔터의 뭐 놀이개의 정도, 편집한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캔다 쪽은 흑백 사진이고 약간 보니까 구도도 조금씩 다르고요. 네, 대한항공 쪽 특히나 구름도 이제 많이 있고 컬러도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과의 관계에서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쪽은 이제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게 CJ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냥 우리는 돈 줄게 하고서는 뭐 돈을 주고 무마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비슷하게 또 있습니다.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요? 하면은 사실 잘 못 막아요. 결국 음식물 사진이라는 거는 음식물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거 아니냐, 어떤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잘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세요. 처음에 이제 뭐 시작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참 지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간판에 내가 어떤 글씨로 이렇게 열심히 이쁘게 써놨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한 10년 뒤쯤 연락이 오는 거예요. 10년 뒤쯤 갑자기 뭐 무슨 폰트사를 대리해서 어떤 변호 사무실이 너 저작권 침해하니까 500만 원 줄래? 아니면은 우리 소송 한번 가볼까? 이렇게 협박을 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직접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폰트 프로그램을 잘 사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디자이너를 통해서 외주를 맡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디자이너가 연락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맡기셨을 때 그 디자이너랑 했다라는 거를 꼭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뭐 연락처를 꼭 잊지 말고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폰트 쪽에는 프로그램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배포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간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우리가 보호했을 때 장단점을 좀 보자면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미술품, 뭐 어떤 글귀,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래 저작권이 발생하긴 해요. 실제로 이제 잡아내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엔간하면 저작권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불법 복제가 발생했다. 내가 이제 만든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누가 무단으로 그냥 갖다 썼어.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침해자한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저작권 보호 쪽에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보셨죠. 무단 복제 배포가 아니라 표절 쪽이라면은 이 발생 침해에 대해서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실질적 동일성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이거 잘 인정이 안 돼요. 엔간하면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사하게 모방하는 거, 표절이라면은 실질적 유사성 이 요건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묻기 어렵다. 뭐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당한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육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다라든지 비영리적으로 조금 소개하는 정도, 이 정도라면 또 침해가 제한이 된다는 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가 책을 소개한다든지 영화를 소개한다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그 화면 자체를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가 있는데 대충 이런 줄거리예요. 이 정도라면 제가 공정한 이용에 인정이 된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줄거리를 다 알려줬어. 거기에 뭐 반전이 있는데 이런 반전을 알려줬어. 거기에 엔딩까지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공정한 이용이 아니다.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육 목적에서도 우리가 보통 공정한 이용을 인정을 해주는데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육 목적으로 할 때 일본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다가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교육하는 동안에는 이 미키마우스 그리는 거 교육 목적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끝나고 나서까지 그게 왜 남아있니? 하고서는 디즈니가 소송을 걸었고 인정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하죠.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작품으로 애들이 디즈니 그 미키마우스를 했다고 디즈니가 그걸 알아가지고 소송을 걸었다.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인도에서 뭐 미키마우스만 그려도 이제 디즈니에서 구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가서 소송을 당하겠지만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게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뭐 그런 겁니다. 뭐 실제로 뭐 초등학교에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우라고 해가지고 인정이 돼서 바로 지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저작권 뭐 보호에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상표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